MB 정권에서 했던 게 그린벨트 푸는 게 보금자리 주택이잖아요. 정책이에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시즌 2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보금자리를 풀어서 이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제 공급 대책으로 이제 했던 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빌라 무제한 매입하겠다. 요것도 이제 좀 특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겠다. 근데 이거는 뭐 계속해서 왔던 얘기니까 그 중에 하나가 빌라 무제한 매입. 예, 요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요거는 사실 그 전에 없었잖아요. 네. 그럼 과연 이렇게 빌라를 무제한 매입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 한번 여러분 좀 생각을 좀 해보시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모 유튜버는 빌라를 무제한 매입을 하게 되면은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결국은 빌라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저도 좀 보니까. 네. 근데 뭐 그 말도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네. 제가 보는 견해는 요거 관련해서 좀 말씀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빌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를 근데 정부에서는 왜 빌라를 무제한 매입을 하려고 할까요? 빌라를. 자꾸 공급 부족 그 공급 부족하니까 빌라는 빨리 지니까 아파트보다.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제 생각이긴 한데 두 번째는 빌라를 매입하면은 소유권이 정부가 갖고 있으니까 네. 나중에 재개발할 때 그냥 공용 재개발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시프트 같은 경우에 20년간 장기 전세인데 이게 소유권이 사실 서울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시프트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니까 이게 이제 돈이 된 거예요. 그 돈이 된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를 어차피 서울 땅값은 계속 오르니까 빌라 재개발을 무제한 매입을 하더라도 손해 보지 않겠구나.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빌라를 무제한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세나 월세를 싸게 공급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 정부나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전세가는 일반 시중 전세나 월세보다 어떨까? 쌀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세가 일반 전세나 월세보다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대신에 일반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나 월세의 임대료가 내려가니까 상당히 이제 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수익률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빌라를 무제한 매입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그 시공업자들이 이거를 정부가 직접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민간 건설업자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저리 대출을 해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이기적이다 보니까 이거를 엄청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모양만 이제 갖추고 하자가 이제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번들하게. 왜냐면 그 사람들은 팔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네. 어차피 사준다고 했고. 어차피 사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리로 대출해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서 하자고 뭐고 그냥 팔아버리면 끝. 돈 챙기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해서 분양을 해서 이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이거를 전세나 월세를 공급하는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 품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갑자기 막 물 새고 가뜩이나 하자 많잖아요. 빌라가 아파트에 비해서. 그러면 가뜩이나 막 물 새고 막 뭐 터지고 막 이러면은 미쳐버리겠다는 거지. 이제 그런 상황이 언제 발생했냐면 그 공용 그 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 공공임대 있잖아요. 공공임대 하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공공임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이제 빌라도 이런 하자들이 막 생기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안 살아 나 거기 안 살아. 못 사는 거지. 거기 아무리 싸도 안 살아. 그냥 일반 빌라 갈래, 일반 아파트 갈래.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빌라나 단독주택, 후랭이도 좀 아파트 세대였겠다. 그죠? 네. 네, 굳이 아파트인데, 네. 저 때만 하더라도 단독주택 빌라 세대란 말이에요. 단독주택. 그 다음에, 근데 지금 한참 그 MZ 세대들은 다 아파트 세대. 어렸을 때부터 아파트 살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 친구들이 빌라 가냐고. 안 가요. 못 가. 그 다세대 빌라를 잘 안 가려고.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게 아파트이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라도 가려고 하는 건데 이 빌라를 안 가려고 하면 그게 과연 수요가 있겠냐는 거죠. 전월세 수요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면밀히 검토하고 이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냥 요번에 88 대책에 이게 빌라 무제한 매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또 어설픈 대책일 수 있고 굉장히 또 안 좋은 대책일 수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 네. 그거 뭐냐면 이제 서울시나 이제 정부에서 빌라를 이제 무제한 매입을 하겠다. 이제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 빌라 무제한 매입을 하겠다. 근데 사실 빌라를 지을 서울에 땅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빌라를 어떻게 공급을 하겠냐? 다가구 단독주택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허물어서 공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가구 주택의 이 땅값은 어떻게 될까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치솟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 한 6개월 있다. 제가 한번 해보세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있다. 기사에서 단독 다가구 주택 가격 상승. 기사 분명히 뜰 거예요. 연말쯤. 네, 연말쯤 되면은 아마
연말보다 내년 한 봄쯤, 초쯤 되면은 한 6개월 정도 보시면 단독 다가구 주택 가격 상승, 서울시.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단독 다가구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팔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안 되죠. 거예요. 안 돼. 가격, 아니, 빌라를 매입하기 위해서 정부가 사주겠다는 거죠. 무제한 매입해주겠다는 거예요. 빌라를 지으려고. 근데 어쨌든 정책을 냈으니까 무조건 이게 철회되지 않는 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땅이 어딨냐고요, 지금. 유유부지가 없다 보니까 다가구 단독주택을 헐어서 빌라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땅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데가 이제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독 다가구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가격이 오를 일밖에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빌라 갖고 있는 분들은 과연 빌라도 땅값이 오르니까 오르지 않겠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축 빌라가 하자가 너무 많아서 상대적으로 이게 빌라로 일반 잘 지어진 빌라로 넘어가면은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게 빌라 자체 수요가 없고 임대 수요는 있어도 또 매매 수요는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빌라는 이제 재개발이 돼서 이제 아파트가 됐을 때 가격이 오르는 거지 그 빌라 자체로만은 사실 가격이 아파트보단 오르지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만 갖고 있다고 땅값이 올라서 빌라 그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거는 그분의 상황 입장 때문에 그런 거다. 상황 입장. 그분의 상황 입장이란 건 뭐냐면 본인이 이제 시행을 해야 되고 본인 일이 시행이기 때문에 빌라를 많이 공급해야 되니까 이제 일적으로 빌라가 올라야 된다고 하야지 이제 잘 팔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빌라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를 일은 없고 오히려 저는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이 오를 여지가 더 크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빌라를 무제한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를 만약에 전부 이제 재개발할 땅을 진짜 다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돼서 이제 개발이 되거나 하면은 근데 그것도 먼 미래 얘기예요. 왜냐면 신축에서 헐리기까지는 3, 40년, 20년, 30년 걸리기 때문에 그때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이제 빌라를 무제한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지역을 정말 정부가 다 갖고 있어요. 이건 공용 재개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서울시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서울시 거의 다 서울시나 이제 정부 땅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게 그렇게 되려면 그 빌라 신축이 허물기까지 20년, 3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30년 후 얘기다. 우리 죽고 나선 얘기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여전히 빌라 투자를 지금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저는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사는 게 맞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이제 왜냐면 땅값이 오르니까, 그 다음에 빌라 시행업자들이 그 다가구 단독주택을 사서 빌라 지어야 되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빌라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제가 이제 투자를 2004년도에 했으니까. 빌라 투자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로 또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는 오피스텔도 굉장히 올랐어요, 사실. 요즘은 좀 안 좋지만, 그 다음에 저는 어차피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뭐 간간히 뭐 점포 경영 택지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재건축, 재개발, 뭐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 청약, 분양권 진짜 다각적으로 다 했잖아요. 이 트렌드를 계속 바꿨거든요. 그 다음에 뭐 갭 투자.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빌라를 해서 돈을 버신 분들은 10년, 20년 동안 그동안 그 틀에 박혀서 딱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딱 그것만. 빌라.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트렌드가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갭 투자 위주로 했던 분들도 가만 보면 갭 투자의 이제 가장 근간은 구축이잖아요. 근데 저도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구축보다는 신축이 나을 거다. 계속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한 2, 3년 전부터 트렌드를 계속 예측을 한 거예요. 신축이 나을 거다. 예전에 제가 트렌드 예측했던 게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이 더 나을 거다. 계속 트렌드. 근데 돌이켜 보면 맞잖아요. 제가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신축으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갭 투자했던 분들은 이제 이 구축일에 대한 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구축만 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신축에 대한 그런 상승에 대해서는 이제 트렌드 못 하는 거죠. 갭의 무게중심을 주다 보니까 구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축은 이제 투자 못 하는 거예요. 또는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는 또 안 맞는 거죠. 근데 그 트렌드를 저처럼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다라는 거예요. 못 바꿔요. 왜 못 바꿀까요? 나도 모르겠어. 이해를 못 하겠어. 근데 이게 사람이 그때 딱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대단한 게 옛날에 그 조던인가, 그분은 빌라 투자 하다가 지금은 미국 주식으로 아예 전향한 거잖아요. 갈아탔잖아요. 계속. 차라리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주식이나 뭐 그런 것도. 근데 그 다음에 또 누구야? 그분 왜 그 건물주 하시는 분 있잖아요. 건물주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셨던 분. 안면도요? 안면도 하시는. 김경만 대표님. 김경만 대표님. 그분도 건물주. 이혼하라고 했던. 그래요? 그분도 건물주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미국 주식으로 또 전향하시잖아요.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트렌드를 바꾸는 거예요. 저도 지금 최근에 좀
주식 투자로도 좀 관심, 옛날에도 했지만. 갑자기 관심- 왜요? 어? 왜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저는 이제 취득세가 12%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투자하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부동산은 많이 깔아놨고 이미 다 세팅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네. 저는 이제 또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쨌든 내 집 마련도 이제 강남의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이제 월세 수익까지 이미 다 세팅을 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으로는 뭐 크게 많이 이제 할 건 없다, 크게. 이제 정리하고 이제 이런 것만 남은 거지, 뭐 그런 거고. 만약에 내가 빌딩으로 갈아타지 않는다면 요 정도 된 거고. 어쨌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못 바꾼다는 거죠. 관점을. 틀에 박혀서. 트렌드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놓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주군한테 이제 얘기하는데 계속 이제 우리가 돈을 벌고 트렌드를 하려면 트렌드를 바꿔야 된다.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뭘 해야 된다? 어떤 게 돈이 될 거다? 단독 다가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면. 물론 이게 현실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계속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가도 언제 처리할지 몰라요. 정책이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 말을 이제 인식을 하고 계속 이제 지켜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회를 보자. 최근에 어떤 분이 유튜브 쇼츠에 제가 이제 네이버 얘기 했을 때 그때 같이 들어갔다가 그때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빠졌다가 요새 다시 좀 올라왔는데. 좀 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본전 아직까지는. 네이버. 근데 사실 다다음 날인가 왜 주가 이렇게 폭락했을 때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0% 떨어질 때 있었어요. 그때. 네. 그때 좀 더 샀거든요. 저도 삼성전자. 그거는 수익. 그거는 수익. 이게 완전히 바닥에 있을 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 저도 좀 하면서 옛날에 읽었던 책들을 봤어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들이 뭐냐면,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그거 어려운데. 어렵죠. 그 요약본도 있어요, 요약본. 걔 노잼인데. 근데 요약본도 있고, 요약본도 있고, 옛날에 그 책도 좀 읽다가 어렵긴 해요. 벤자민 현명한 투자. 그 다음에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 그거 2권이랑, 그 다음에 재무제표 보는 법 이런 책이 있어서 이렇게 보는데, 그게 요지가 이거잖아요. 현명한 벤자민 그레이엄이나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이나 요지가 그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 요지가 뭐냐면,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장기간 보유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투자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게 남들이 다 탐욕을 부릴 때 주식을 처분하고 공포에 있을 때 주식을 사면은 돈을 벌 수 있다.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데,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부동산 투자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더라고. 23년, 가치 투자. 23년 초 마곡. 완전히 동일 하이빌.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김포. 헬리오시티도 그렇고. 양조업점. 헬리오.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그리고 이제 피터 린치가 주식 투자의 원칙이 뭐냐면, 이거죠. 와이프가 이제 스타킹을 사서 이거 스타킹이 좋고 이런 걸 보고 나서 스타킹 주식을 찾아봐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그런 게 묻어 있다는 거예요. 기회들이. 피터 린치 그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오랜만에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내 부동산 투자 스타일이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거구나. 이분들의 영향을 받은 거구나. 그거를 내가 굉장히 많이 깨달았거든요. 부동산 스타일. 그냥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분. 제가 남들이 좋다고 할 때는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항상 제가 얘기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동산 오를 때 지금은 조금 이제 우리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 반포랑 마영성 갈 때 서울 보지 말고 수도권을 보라고. 차라리, 그렇죠. 차라리. 그러게 이제 왜냐면 들어가더라도 남는 게 많이 없고 이익이 크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저는 약간 과열의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공포장일 때 주가 안 좋고 바닥 안 좋을 때 저도 이번에 삼성전자 엄청 마이너스 10% 떨어질 때 또 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사기 쉬울 것 같아요, 안 세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근데 샀단 말이에요, 저는. 왜냐면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냥 저는 샀어요.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초, 2022년 말에 그때 마곡 10억 할 때 펠리오시티 16억 할 때 개포 4단지 19억 할 때 있었단 말이에요. 사신 분도 있잖아요. 샀다. 그때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세게는 얘기 안 했지만 사야 된다. 그때 아무도 유튜브 안 볼 때. 실시간 채팅 참여자 90명일 때. 지금은 500명. 500명이나 보세요? 네. 대단하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 스타일이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다시 그 책을 꺼내 보셨어요? 주식 좀 해보려고 또 저도. 이제 저희 9월 달부터 주식 방송도 이제 하는 겁니까?
할 수 있죠, 뭐. 최진곤의 주식 투자 첫 걸음. 아니, 근데 주식 투자는 제가 근데 아직까지 막 그런 고수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고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초보. 같이 예. 가는 거죠. 그렇죠, 뭐. 그렇죠. 예, 예. 함께하는 동반자, 뭐 네. 같이 물리고, 네. 같이 죽고. 근데 이제 혹시 저희랑 얘기했다가 막 네이버 사고 막 삼성전자 샀는데 떨어졌다고 막 나중에 막 댓글 달고 이러면 진짜 다른 분들이 대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좀. 그러지 좀 말라고 좀. 대표님 빌딩 투자도 하시는지요? 궁금합니다. 예전에 제가 몇 번 여쭤봤었는데 네. 건물 투자를 해도 되는데 네, 네. 안 하신 이유가 네. 있으시다고 제가 네. 기억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도 이제 지금 다주택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랑 오피스에서 월세를 지금 받고 있어요. 거의 한 9채에서 월세를 받고 있어요. 9채에서. 9채. 오피스텔 아파트. 그래서 웬만한 건물 임대료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잖아. 웬만한 건물 임대료 나오고 있어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내가 이제 중간에 이제 월세를 받는 것 중에 이제 내가 팔면 또 네. 목돈이 생기잖아요. 네. 목돈이. 만약에 뭐 애들 뭐 결혼할 때 돈이 필요하다면 팔아야 되는데 이제 건물 한 채로 가면 이걸 팔아서 또 돈을 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약간 덩어리가 커서. 크니까 예,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건물을 막 너무 무리하게 대출 받은 분들은 사실은 또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고 또 공실 리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건물 가격 특히 강남 쪽에 건물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좀 방향성을 잡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다 제 스타일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예, 저는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게 가고 있다. 다만 이제 이게 주택이 월세 받는 게 많다 보니까 좀 관리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제 지금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월세 할 때 저는 잘 안 가요, 제가. 그냥 부동산에 맡기고 그냥 이제 전화 통화만 하거나 이제 원하시면 이제 화상 통화라도 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꼭 보기를 원한다, 세입자가. 그럼 그땐 가요, 어쩔 수 없이. 가서 이제 사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월세 세팅인데도 네. 꼭 얼굴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가끔 있어요, 가끔. 가끔 이제 전세면 그럴 수 있는데 네. 월세인데도 거의 없는데 이제 한 열에 한 명 정도. 근데 그럴 때는 이제 한번 간다. 예, 그렇게 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월세 받고 있는데 나머지 관리할 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좀 힘든 게 뭐냐면 이제 소득 신고하는 거 이제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예, 그런 거 이제 소득 신고하고 이런 게 좀 힘든 게 있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거를 다 체계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게 뭐 힘들진 않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전세를 껴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매도할 거예요. 매도해서 이제 뭐 월세 받는 그 아파트나 오피스텔 대출을 좀 갚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도 좀 주식 투자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설렁설렁 사시는 것 같잖아요. 엄청 하시는 것도 되게 많으시고, 그렇죠? 그렇죠. 진짜 말 그대로 엔잡러예요. 그러네. 예, 오피스텔 뭐 그런 것부터 관리부터 해서 그쵸. 건물주 마부도 아파트 투자한 거 건물주 마블에 식당 네. 카페죠. 카페에 뭐 이런 중개업에 상담까지. 그렇죠. 진짜 그쵸. 유튜브도 가끔 이렇게 또 하고 계시고. 그렇죠. 엔잡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아요, 제가. 맨날 시간이 많다고요. 시간이 많아요. 그럼에도. 그러면도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효율적으로. 투자도 그렇고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시간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전화 안 된 적 없잖아요. 항상. 전화 오면 항상 제가 받잖아요. 저 회원들도 다 그럴걸요. 전화하면 제가 거의 다 항상 받으니까. 카톡 오면 바로바로 다 답변하고 빨리빨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